겁니다. 자, 네네.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우리 설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만약에 저렇게 친윤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가면 개혁과 쇄신은 뭐 물 건너가는 물 겁니까? 건너가는 어떻게 거죠. 내년 지방선거로서 아마 결론이 평가가 맞아요. 되어지지 예.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별다른 그러니까 뭐 묘수가 없다. 그렇죠. 야, 이거 지금 오늘 뭐 어디 뉴스지? 어디 예. 제가 언론 제목만 봤는데 이동하면서 잠깐 봤는데 지금 민주당이 전국의 17개 지방 광역자치단체장을 네네. 포함해서 전부 다 17개 자치단체를 내년에 다 네, 석권하겠다는 삭설이.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나요? 지금 상황은 약간 그렇게 다음 돼가는 것 주제가 같아요. 그 주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럴 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가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거의, 다음 진짜로. 그러니까 별다른 묘수가 없다. 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내년에 정말 서울시장이라도 지켜내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묘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세력이 없고 친윤이 저렇게 자리를 굳건하게 해가지고 사기 경선에 대해 가지고 당무감사를 저래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네. 변하지는 않고 이랬을 네. 때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또 한번 또 어떤 스탠드를 우리는 써야 되겠죠. 친한이다 그러면. 한동훈 네. 한동훈 대표 쪽에서요. 네네. 글쎄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나가신대요? 저는 아니, 아직- 그거는 뭐, 그러니까 아직 잘 정확한 의사결정은 표현이- 뭐 우리 한 대표님은 아직 자기 주관 하에서 안 모든 나와서. 의사결정을 하시니까.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반신반의합니까? 네. 왜냐면 어차피 이게 지방선거 또 책임 물어가지고 또 내쫓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대위,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 차라리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 같이 네네. 딱 1년 동안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당을 다 틀어지고 강력하게 어떤 리더십 하에서 당을 진짜 쇄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진짜 스스로 못하면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렇죠. 조금은. 근데 네. 내년 선거가 어려울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저분은 표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 이게 좀 그런가?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 이쪽은 제가 그때도 한 방송에 얘기해 이쪽은 머저리인데 이쪽은 네. 바보들인데 저게 너무 영악하다. 표미세. 예, 표미세 악마다. 집단. 너무 영악하단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 이기겠다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처참하게 멸망할 거예요. 처참하게. 근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저는 이제 당 내에서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목소리만 내는 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 좀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결국 혁신위원회 하는데 우리 쇄신한다는 얘기는 내년까지 그대로 별 거 없이 그대로 그렇죠. 갈 이제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죠? 당대표가 누가 되시느냐. 그렇지. 또 이제 중요하겠지만. 유일한 맞아요. 기회다 그러면 네. 당대표가 돼서 과연 혁신과 쇄신을 할 수 있느냐. 그거밖에 그런 여건도 없죠.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 좀 당헌 당규도 좀 고쳐야 돼요. 진짜 제일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 최고위원 사퇴 시에 몇 명 사퇴 시에 무너지는 거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당헌 당규가 있어가지고 이준석 쫓아내려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로 이제 그렇죠. 한동훈 결과적으로 대표도 쫓아냈지만은 네. 그 말도 안 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 그리고 규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당원들을 위한 주권 정당으로서의 아니, 당원 권리도 좀 찾아야 돼요. 최고위원이 나가면 네. 보궐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당대표가 왜 같이 사퇴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은 만들어질 때도 이상하다. 네. 이런 게 도대체 어디 만들어지냐. 맞습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도 뭐 이상한 것도 몇 개 있지만 이런 건 아예 없어요. 다 당이 비슷한데 맞아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당헌 당규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만나면 진짜 이게 당헌 당규부터 뜯어고쳐라. 이게 무슨 당헌 당규냐 이게. 진짜 고쳐야 됩니다. 네, 진짜 그것부터 좀 네. 고쳐서 네.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저는 만약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네. 최고위원이라도 친한계에서 어느 정도 좀 배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좀 그래도 당내에서 최고위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사람이 있어야죠. 어찌됐든 간에. 뭐 당이 쇄신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안에서라도 이렇게 치고받고 좀 시끄럽게라도 해서 당 외부에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래도 뭔가 저 당에서 저렇게 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뭐 목소리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놔둬서 가버리면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진짜 답이 안 보인다. 네. 답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아실걸요. 답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답이 없어요. 저는 지난주까지는 네, 요번에 네. 만일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한 타임 쉬시는 게 어떨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난 주말 동안에 생각이 바뀌었어. 저도 그게 사람이죠. 생각이 보다. 바뀌었어요. 그게 저도 사람이죠. 저 아, 개인적으로 당 생각하면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네. 나와 다 뭐 보다. 깨지더라도 그리고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깨지더라도 이거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너무 심각하니까. 왜냐면은 너무 진짜 이 정당을 이대로 놔두면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살려보고 어떻게 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2달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8월 말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특검 결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렇지. 그러면서 국민들의 또 이 국민의힘에 대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이 여론이 굉장히 엄청 나빠지기도 악화될 하고 거예요. 변화하기도 할 것 네. 같아요. 이게 어떤 그야말로 격변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보수 세력이 그야말로 그 굳이 무슨 뭐 위헌 정당체 해서 이런 거 안 해도 정말 이게 그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기가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아이고야. 저 친한계와 한동훈 전 음. 대표가 정말 구국의 결단을 내려서 나와야 될 때가 아니라 생각이 왜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뿐만이 저도 아니고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근데 달라요. 여러분뿐만이 그래요. 아니에요. 네. 지금 금선님, 저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지윤님, 저도 매일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진짜 동의합니다. 이미경님, 저도 아. 생각이 바뀌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고. 맞아요. 절대 공감합니다. 근데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저는 사실 요즘 어떤 생각이 있냐면, 네. 제 설주원 변호사님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설주원 변호사님께 맨날 방송만 나오시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을 감히 내가 못하겠어. 네, 지금 이 아사리판에 맞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선거는 전쟁이거든요. 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전성선성 이후 구전이라고. 전쟁에 이기는 사람은 네, 먼저 전쟁에서 이겨놓고 전투를 하고, 그렇지. 전쟁에 패하는 사람은 전쟁하면서 이길 방법을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대선 보면은 그러네. 이재명 후보는 완벽하게 이겨놓은 상태에서 선거를 했고요. 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하는 과정에서 후보 바꿔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방법 찾는다고 진짜.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볼 때 먼저 이겨놓고 전쟁을 승리하는 전쟁을 할 것이냐, 싸우면서 이길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이걸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 이번 네. 전당대회가 열리면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향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싸움이 대격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장이 저는 전당대회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 당이 도대체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당원들이 많이 묻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새신파와 개혁파들이 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래서 이번에 충분히 싸울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우리 뉴스 엔진에서 모니터를 해가지고 우리 뉴스 엔진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또 그 뉴스 엔진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소감을 전달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임에서 지난번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세 가지를 굉장히 자기 경선에 대해 가지고 좀 알고 싶다.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사기 경선 프로젝트는 누가 설계했느냐, 누가 설계했느냐가 가장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사기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사기 경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강제 단일화 그쵸. 그거 그렇지, 얘기하시는 강제 후보 박탈. 오밤중에 그러니까 그 사건. 오밤중에. 네, 오밤중에 사기 사건. 경선 여론조사 결과는 음. 찬성 대 반대가 몇 프로 나왔느냐, 이게 거부를 했는데 몇 프로로 예, 우리가 거부에 됐는지 그게 공개되지 않았죠. 압도적으로 예, 예. 공개가 안 됐다. 음. 압도적으로 된 건지.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지도부 건영세, 건성동, 이양수 의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발언 내용도 되게 궁금하다. 그 정도는 좀 밝혀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뭐 저도 뭐 답을 뭐 할 아니 만한 근데 게 그거는 없더라고요. 진짜
궁금하네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아니 근데 서로 난다는 말이 느낌. 좀 틀려서 지금 권영세 의원이 네. 지난주에 다른 어떤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건 또 본인은 또 거기에 또 그렇게 책임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야, 또 이제 또 끌고 들어간 거 김용태 비대위원도 당시 찬성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시. 식으로 근데 맞습니다. 그 찬성한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명을 들어보니까 김용태 아, 비대위원장이 찬성한 부분은 음. 이걸 뭐 비대위 권한으로 이렇게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지 후보 교체에 대해서 찬성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서로 말이 틀려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지금 한다 해서 뭐 수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당 내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뭐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서로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서로 변명하고 있잖아요. 내 책임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그 한밤의 비대위에서 6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60명이 60명이 찬성했다는 뭐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그 60명이 다 반대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밝혀진 근데 이럴 때는 당무감사를.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이거 빨리 조사하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아니 포인트가. 오 작가님 네.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우리 뉴스엔진 모니터 분들이 그래 얘기해가지고 네. 그날 60명 중에 한 명을 제가 만났습니다. 아, 제가 만나서 대화를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 아유, 우리가 진짜인데? 구체적으로 넘겨준 건 없고 음. 김상훈 씨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지도부에 일괄 위임을 해달라 이라길래 그래서 그러면 일괄 지도부에 위임? 일괄 위임을 해달라 그랬길래 뭐 별 그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관례처럼 오케이 일괄 위임을 해줬다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런 짓을 할 줄은 자기들도 빠져나오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특정 단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자기들도 저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 저렇게 새벽 3시에 저런 분란이 일어날 줄은 생각 못했다. 이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제가 취재 결과를 듣고 아니, 생각은 네. 못했을 것 같긴 해요. 누가 새벽 3시에 그러니까요. 그 등록 시간을 한 시간을 주고. 아니 저는 그 3시에서 밤새 4시. 밤새 보다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그걸 확인했는데 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그래요. 3시부터 어제 뭐- 4시라고? 예.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누가 또 장난으로 이거 올려놓은 거보다 약간 그 장난으로 누가 이렇게 좀 포토샵 해가지고 예. 올려놓은 설마 그 생각을 했지 이게 진짜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근데 많은 의원들이 제가 들었던 의문도 이걸 분명히 올려놨으면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걸 제정신이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뭐 아까 그분께서 이제 그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도 뭐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네. 아마 그래서 그런 정말 뭐 이성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럼 결국은 그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셋이서 결정한 거네요. 그게 뭐, 셋이서 세 지도. 아니, 근데 권영세 의원 말은 또 아니, 당을 위해서 그랬다잖아요.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권영세 의원은 그거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한 거는 시간에 쫓겨서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의원총회에서 네네. 지도부가 단일화를 할 테니 의원 여러분들은 지도부에게 모든 걸 이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의원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새벽 3시에 이렇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 있을 당시에 네네.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명확하게 김문수 후보를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를 했던 부분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자기들은 두 군데 다 욕먹는다 이거지. 네. 어디요? 그렇죠. 일단 아까 얘기대로 억울하다는 얘기. 네. 또 맞습니다. 바깥에서는 또 60명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 여기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좋네.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당무감사 해야겠네. 네, 모를 수도 그렇지.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고 그냥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새벽에 막 그런 후보 교체에 일어난 상황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사태가 일어났으면은 말씀을 하셔야죠. 그 60명 중에 어떤 분이라도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와서 그러면 조리돌림 당해가지고.